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 국회의원을 만나보는 시간 초선에게 듣는다. 오늘 경기 안양 동안갑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개원한 지는 2주 정도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바쁘고 벅찬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아쉬움이 실은 큽니다. 네. 정말 죽어라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직 시작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부분과 관련해 저희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하는 국회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민병덕 의원 하면 일단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안갑 5선에 이석현 의원이 지키던 곳이었고 또 현역인 권미혁 의원까지 도전장을 냈던 곳인데 결과는 일단 당의 경선 결과가 민병덕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한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거물 정치인, 현역 의원까지 제쳤던 그 저력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6선에 이석현 의원님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초선에 권미혁 의원님 이렇게 통틀어서 7선이신데 이 여야 통틀어서 가장 빨리 한 경선이었고요. 그리고 2명의 현역 의원과 같이 한 3자 경선은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 결과가 제가 안양에서 16년을 살면서 그리고 10년을 정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의 축적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2012년에 경선에서는 30%대로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경선에서는 40% 정도에서 졌고 이 세 번째 경선에서는 50% 정도로 이긴 거거든요. 그 시간의 축적 과정에서 민병덕의 끈기와 그리고 진정성을 우리 안양 시민들, 특히 안양의 민주당원들께서 알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도 많이 펼쳤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소위 깻잎 선거운동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는 표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깻잎은 뭐냐면 깻잎 담글 때 깻잎 한 100장을 담그고 양념을 뿌리는 게 아니라 깻잎 한 장 하고 그리고 양념 바르고 깻잎 한 장 하고 양념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정치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 겁니다. 그 진정성이 인정받은 것 같고 앞으로도 깻잎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55.3%의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으며 이제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고 여야 간의 정쟁도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우리 지도부에서 그 원내 협의에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 상임위, 그러니까 지금 대북 관계에서 필요한 국방위와 외통위, 그 다음에 코로나 정국에서 필요한 그 나머지 4개, 이 외에는 또 남겨놨어요. 합의의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들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게 국회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관행이든 이것을 어겼던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긴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기면 안 되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 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제가 희망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 오늘 여야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국민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 것이냐를 항상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국민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저는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 진정성, 그걸 통해서 희망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부분도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과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법안을 벌써 내놓으셨어요. 네네. 유급 질병 휴가 법안.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아프면 며칠 쉬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허울뿐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병 유급 휴가제 그 말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데요. 질병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급입니다. 이것을 유급으로 원칙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질병이 있을 때 노동자가 며칠 쉬어야 된다라는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질병 유급 휴가를 줘야 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되는 겁니다. 네. 통상임금을 되는 거고 그 최장 기간은 60일입니다. 네. 이것을 출산휴가와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출산휴가 60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때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리고 이게 사업주의 의무인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번 그 코로나와 같은 때에서 아프면 쉬지 못하면 이게 본인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게 커다란 피해를 줍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쉬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무급이라면은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파도 월급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권리로서 쉬게 만들어야지 이런 그 감염병 사태에서 네.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 감염병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그 유급이라는 네. 재원의 문제,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장 네. 큰 문제입니다. 이제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같이 부를 거야죠. 옆집 불을 같이 불을 끄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공동체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공동체적인 접근 또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좀 민 의원이 내놓은 공약 갖고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가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베스트, 워스트 공약을 꼽았는데 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스트 공약에 하나도 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공약에는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이 꼽혔는데 이 같은 평가 앞으로 법안 추진을 하는 데서 상당히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고마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코로나 3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민병덕의 코로나 3법으로 추진할 것인데 그러니까 첫째 1호 법안으로 했던 질병이 있을 때 유급 휴가를 주는 법안, 그다음에 다중시설에서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는 법안, 네. 그다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재난 기본소득을 법제로서 주는 법안, 이렇게 세 가지가 민병덕의 코로나 3법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굉장히 훌륭한 베스트다라고 평가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그 부분은 제가 힘있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이 지향하는 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현안은 어떨까요? 사실 지역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큰데 민 의원께서 보시기엔 동안갑에서 어떤 현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급한 것이야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겠고요. 네. 안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안양에서 16년을 살았거든요. 안양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안양이 과거에 농촌이었다가 공업사회였다가 지금은 베드타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양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안양을 최첨단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첨단 도시요? 네. 근데 다른 나라의 최첨단 도시를 봐봤어요. 미국의 최첨단 도시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공대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선전시에는
북경대나 칭화대 공대가 거기에 유치돼 있어요. 그 최첨단 도시에는 그 나라에 가장 큰 공대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안양에는 무엇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관악산 너머에 서울대 공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대 공대와 안양을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라는 전철을 통해서 연결하면 한 코스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월곶 판교선의 종합운동장역이 관악산 남쪽에 있고 네. 그리고 관악산 북쪽에 신림선이라는 선의 최종점이 서울대 정문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치면 불과 6km 정도 사이에 두 개의 전철역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대 공대역을 신설할 수 있고 안양에서 한 코스인 서울대 공대가 있는 네. 그리고 이 안양 인덕원역이 엄청난 교통의 허브예요. 이 교통의 허브인 인덕원역과 네.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통한 그곳에 이 실리콘밸리와 이곳이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는 네. 그 여건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인데 서울대 안양 직통선과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통한 서울대 공대의 유치와 그다음에 인도원역의 GTX 신호선의 유치 그것을 통한 이 안양 전체의 첨단 도시화 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안양의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인재를 이쪽으로 올 수 네, 네, 있게끔 네. 유도하고 여기에 관련된 네, 네. 뭐 창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여기에 나가겠다. 이제 도전숙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네.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여기 집중적으로 만들어줘서 네. 지자체와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구조. 이러기 위해서는 네. 그 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통이 있어서 그 교통을 통해서 이 사업체가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 안양 직통선을 통해서 학교가 나오는 거고 인도권 GTX 신호선 정차를 통해서 사업체가 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도전숙을 만들어서 네. 청년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을 끌어당겨서 여기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드는 것. 이게 민병덕이 구상하는 안양의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상하고 있다. 이 부분도 짚어봤는데요. 일단 안양 이번에 모두 새 인물로 지역 일꾼들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인데 지금 동안갑의 민병덕 의원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동안을은 또 이재정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 함께 좀 안양 발전을 위해 좀 논의하실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재정 의원님 제 절친한 후배예요. 네. 네, 아주 잘 알고 있는 후배고요. 그다음에 만안의 우리 강두구 선배님도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저희 이재정, 강두구, 민병덕 이 세 사람이 안양의 원팀을 만들어서 네. 각각의 대표 공약을 내고 그 대표 공약에 대해서 다른 두 명이 보증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안양의 교도소 이전 이게 안양 동안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이거는 안양 동안 갑의 문제이기도 하고 만안의 문제이기도 네.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는 GTX 신호선 인도권 정차라든지 서울대 안양 직통선 이게 안양 동안 갑의 문제겠습니까? 안양 전체의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과천 의왕의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군포의 이하경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은 생활권이 5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여서 네. 이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것이죠. 네.